안녕하십니까. 정치부 송한용입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제가 휴가를 좀 일찍 다녀오는 바람에 지난 2주일 동안 정치부 김종철 기자가 주간 이슈 전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장입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어제죠.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공개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대화록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국정원은 대화록을 왜 공개한 것일까요? 그리고 대화록 공개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전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정치부 김종철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예, 워낙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오늘 진행된 상황을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5분 발언, 긴급 현안 질의 이런 걸 통해서 새누리당 쪽은 그 봐라 우리가 말했던 대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지 않냐, NLL 발언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거기에 비해서 내용을 따져보니까 NLL 양보라든지 포기 발언이 하나도 없었다. 그 왜곡한 거 아니냐, 책임을 지라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 공박을 벌였고요. 그리고 뭐 오늘 또 하나의 그 진전된 사항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여야가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서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원의 그 대선 개입에 그렇죠.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를 한 거죠. 국정조사를 언제 하게 됩니까? 지금 뭐 오늘 합의한 거는 7월 2일 날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계획서가 처리가 돼야지 이제 국정조사가 그 이후부터 이루어지는데 아직 일정이 잡힌 건 그렇죠. 아니군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위원장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누가 정언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 담기게 되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그 부분들을 그 여야가 좀 구체적인 그 협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러면 7월 정도에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오늘 국회에서 정보위원회도 열렸다는데요. 어떤 질의하고 답변이 오갔습니까? 대화록을 그 공개한 그 부분이 가장 큰 공개한 이슈였죠. 행위 자체가 예.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재준 그 국정원장은 야당이 이 대화록과 관련해서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공개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야당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사퇴를 해야 된다. 당신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왜 사퇴하느냐, 사퇴할 뜻이 없다. 사퇴하지 않겠다.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신 이제 또 본인하고 그 본인이 좀 약간 끌끄러운 문제들, 예를 들자면은 그 대화록을 보니까 NLL 양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 않냐라고 야당 의원들이 물으니까 그게 있으냐 물으니까 그건 대답 안 했고 안 하겠다라고 했고, 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정원 원장이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좀 끌끄러운 문제들은 다 피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이 왜 공개했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조금 이후에 짚기로 네. 하고요. 우선 국회 국정조사하고 그 NLL 발언 파문은 좀 별도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화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지난해 대선 이전에 나왔을 때 정문훈 의원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NLL이라는 거는 땅 따먹기 하다가 그은 선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없애야 된다라든지 포기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대화록이 제가 지금 대화록을 오늘 종일 이걸 봤거든요. 네, 하루 종일 다 보셨죠? 예, 103쪽에 이르는데 여기 어느 대목에서도 그런 NLL을 포기한다 혹은 양보한다 이런 말이 없고, 또 더더구나 뭐 땅 따먹기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없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좀 선정적이었는데, 노 대통령의 말은 주로 그 핵심적인 말들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즉 NLL, 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 합의서의 연장선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본 합의서에서 NLL을 인정을 했었거든요. 1992년 그 노태우 정부 때 그거를 인정하자는 거죠. 그거 위에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한 표현은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한테 제의합니다. 이런 거를 볼 때는 현재 있는 NLL 선을 지켜서 우리가 대화를 하자.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왜 그럼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일까요? 어떤 부분 뭐 좀 그렇죠.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이렇게 보수 언론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삼는 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제 발췌록이 어제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인식을 같이 한다. 그리고 NLL은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NLL을 바뀌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NLL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유추 해석을 한 거군요. 근데 그 NLL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뜻이 그럼 뭐냐? NLL을 포기하는 거냐? 이런 이제 그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NLL에 대해서 그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회의 때 공동 어로 수역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공동 어로 수역이라는 게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 측이 말하는 북방 한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게 NLL이고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이 군사분계선이라는 걸 새로 책정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걷는 게 있는데 NLL보다 남쪽에 NLL보다 있는 훨씬 거죠. 남쪽에 있죠. 예. 그래서 그 사이를 이제 공동 어로 수역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NLL이 사실은 무력화되고 북한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에 우리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들어와서 어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양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노 대통령 얘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 대화록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해 평화 특별지대를 가기 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보면은 우리 NLL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위에 또 일정 부분, 우리 또 남쪽 일정 부분. 해주 앞바다에서부터 그렇죠. 예. 우리 한강 입구까지 그렇죠. 이렇게 넓은 지역을 예, NLL을 기준으로 해서 동면적으로 북한도 좀 양보하고 우리도 양보해서 여기를 공동 어로 수역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노 대통령이 NLL을 양보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동안 영역을 지키면서 남북 간의 화해, 평화 협력 지도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 20일이죠. 그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열람을 했을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보고라는 단어가 있긴 예, 있군요. 보고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애매한 게 아니고 이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해석을 새누리당하고 그 국정원에서도 요거 발췌본에 문제가 있다고 요 대목을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꾸로 완전히 해석한 겁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을 제가 쭉 보니까 그때 이제 오전 회담에서 그 육자회담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이 육자회담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밤에 김계관 그 육자회담 대표가 들어왔는데 저도 그러니까 문건으로만 보고를 받았다. 아직 김계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못 받았다. 근데 김계관 밖에 있으니까 잠깐 불러서 우리 같이 보고를 받읍시다.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노 대통령이 그러죠. 라고 해서 이제 김계관 씨가 들어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육자회담 내용을. 바로 하루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쭉 이제 두 사람이 얘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42쪽에 보고서에 있는데 그 표현이 이제 이겁니다. 육자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보고의 주체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자세하게 보고를 내가 드리게 돼서 그리고 그런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네. 이렇게 해서 굴종 아니냐 이게 비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 대통령은 김계관 씨를 불러서 나한테까지도 보고를 받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북한 그 당국자한테 보고를 받은 거죠. 거기에 네. 대해서 감사하다는 건데 그걸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서상기 위원장이 좀 잘못 읽으셨군요. 서상기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여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때 그 정권,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요 대목이 문제 있다고 이명박 정권 때 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부터 이거를 왜곡시킨 거죠.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요 대목만 보니까 전체 맥락을 안 따지니까 이거 진짜 그런 모양이다 해서 들컥 물었는데 물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엉뚱하게 잘못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의로 왜곡했거나 네. 아니면 실수로 잘못 읽었다면 뭐 난독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군요. 자, 이번에는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이 왜 남재준 원장이 갑자기 대화록을 공개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네. 자,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공개하지 않았던 기밀문서를 남재준 원장이 공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2월 달에 검찰이 정문원 의원이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 고발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하면서 결론을 검찰에서 이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합니다. 공공기록물은 어떤 개념의 반대말이죠? 공공기록물은 비밀로 따지면 2급인데 이 2급은 비밀 문서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일반 기록물로 풀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그런데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 야당에서도 그걸 보자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거는 형식 논리고 실질적으로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거를 공개하는 게 이롭겠다. 혹은 정치적으로 이걸 공개해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공개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국정원에서 국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는 정권 이익을 먼저 생각했을 거다. 이게 사실은 뭐 국가에 아주 민감한 정상회담에서 다른 나라 특히 일본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까버렸을 경우에 외국에서 볼 때 한국 정상하고 누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도 이제 앞으로 한국 그 정상하고 정상회담 할 때는 정말로 마음대로 이야기를 못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깎는 거 보면은 이걸 까므로 인해서 이 정권, 이 정부가 덕을 본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이익이 더 컸군요. 예, 그래서 국가이익보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재준 원장이 밀어붙여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표현에 따르면은 뭐 쿠데타적인 이런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지금 아직도 정식으로 보관 중인 대통령 문서하고 이번에 국정원에서 공개한 문서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조금 손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노무현 대통령 말기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회담록을 청와대에서 다 풀었는데 몇 가지 이제 이 불분명한 녹음에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이제 국정원에 넘겨줘서 이걸 더 보완해라라고 해서 국정원에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을 한 겁니다. 했는데 국정원에서 두 부를 만들었는데 한 부는 노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건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서 보관하고 또 한 부는 국정원에서 보관하면서 다음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참고해라. 네. 그렇게 참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선의로 넘겨준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완전히 악의로 갚은 거죠. 네, 대통령 기록물하고 내용이 같다. 똑같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남재준 원장이 이번 문서를 공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전에 보고를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네. 쟁점인데요.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뭐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오리발을 내미는데 저는 이제 오리발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이 NLL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게 깔지 말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국정원장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독으로. 또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직속 그 기관이잖아요. 국정원은. 그럼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 박 대통령하고 뭐 협의를 했든지 상의를 했든지 보고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때부터 이걸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뭐 그거를 미리 다 그런 그 스탠스를 알고 했든지 간에 어쨌든 청와대하고는 저는 교감이 있었다.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그 공개 뒤에 국무회의에서 NLL에 대해서 발언한 게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6.25 이제 63주년인데 그 앞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요런 딱 한 문장을 했는데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NLL 북방 한계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또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굉장히 비장하네요, 내용이. 예. 네. 근데 이제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결국 이제 어제 그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 추인하고 그거를 인정해주는 이런 발언으로 봐야 되겠죠. 네. NLL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제 공개록 보니까 그게 뭐 노 전 대통령이 이렇게 했지 않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NLL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그건 결국 이제 NLL 대화록 공개를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정치적으로 인정해주는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새누리당 분위기인데요. 네. 뭐 좀 어떻게 환호 작약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좀 걱정하는 분위기입니까? 국정원 국정조사를 국민 전화를 싹 하는 분위기예요. 물론 이제 뭐 일부 의원들은 오늘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가면서 이 NLL 대화록이 우리 말이 맞았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를 좀 빨리 덮고 이제는 넘어가자 이러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거둘 거는 다 거뒀다.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덮고 이제 다른 국면으로 가자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내일 모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 끌어서 또 도움이 될 것 없다. 이제 그 전 정권에 대한 노무현에 대한 공격은 충분히 이루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뒤로 빠지는 분위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의 파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좀 별도로 하고요. 상식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공개했다. 참 이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요. 이번 대화록 공개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일단 뭐 국내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에 그야말로 그 격한 대치라든지 갈등이 좀 고조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좀 박근혜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건 국정원 국정조사 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막무가내식으로 막가빠식으로 그냥 전부 부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거기다가 이번에 그거를 덮기 위해서 뭐 자기들은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덮기 위해서 NLL을 들고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아주 격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야당 지지자들도 뭐 들썩이고 심지어 대학생들까지도 지금 시위를 벌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내 정치적으로는 저는 여당이 굉장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제적으로는 한국 정부 이제 믿기가 힘들게 됐죠.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런 중요한 민감한 내용을 함부로 공개할 수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제대로 말을 하겠습니까? 한일 우리 그 국교 수립할 때 있었던 내용을 아직도 일본이 안 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60년 넘게도 안 까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뭐 겨우 6년 7년 된 걸 갖고 이렇게 자기 정치적인 이유 목적으로 막 공개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한국이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좀 계산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었다고 봐야 네. 되겠죠. 정치인과 정당이 아무리 다급해도 안보나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정상들 간의 대화 내용을 국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개한다면 앞으로 다른 나라의 어느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회담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은 우리나라의 국익에 두고 아주 깊은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른바 보수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국익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재준 원장의 대화록 폭로를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보고받았다면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에 가담한 것이 되고 보고받지 못했다면 국정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자신은 관계가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경험했던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이 생각이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제 댓글 사건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으니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차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종철 기자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종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환영이었습니다.